그래서 이제 어제 시장이 좀 빠지면서 주도 테마들에서도 차익 물량이 많이 쏟아졌어요. 특히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주가 빠졌다고 호들갑 떠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 오른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게 지금 호들갑을 칠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올랐는데.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는 조정 구간은 반드시 와야 했고, 저는 그 구간을 기다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분명하게 진입할 타점을 잡기가 좋아진다고, 쉬워진다고. 그래서 일단 단기 조정을 대비할 건 대비하면서 VIP 포트에서 현금화를 할 것들은 현금화를 하고, 이미 우리가 들어간 종목들은 비중을 늘릴 시점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뭐 저희 포트에 지금 문제가 전혀 있진 않죠. 여전히 저희 종목들은 꽤나 괜찮은 수익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가지고 사실 쉽게 밀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저는 저희가 준비가 되었고 단단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조정이 며칠 더 지속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조정의 깊이가 아니에요. 더 빠졌어야 됐어요. 뭐 여튼 그래서 이제 비중을 키울 종목들은 상황을 맞춰가면서 볼륨을 좀 키워보고, 우리 6월달에 매도할 거 매도하면서 현금화도 꽤나 많이 되었잖아요. 이제 다시 그 현금 씁시다. 담을 준비합시다. 계획한 대로 매매해야죠. VIP 회원분들 시장 좀 빠진다고 해서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수익 중이고 7월 초부터 해가지고 6월 달에 확보된 현금 분명하게 의미 있게 사용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6월 27일 오늘자의 공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고 이어갑시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 지수가 0.94%, 나스닥 종합 0.97%, S&P 500이 0.8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영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8일로 다다음 주면은 원래 종료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점이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위험자산에 좀 돈이 몰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를 좀 찾아본다고 하면은, 사실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무언가 말을 한 건 없었습니다. 우리 이거를 더 연장시킬 거야 라고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말을 한 건 아니었는데, 백악관 대변인과 기자들의 회견이 있던 가운데 백악관에서 이런 입장들을 좀 내비쳤어요. 백악관이 이제 7월 8일이나 9일이라는 날짜를 꼭 지켜야 할 날짜나 의무는 아니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이제 국가별로 현재 협상이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국가가 악의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선의를 가지고 우리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게 보인다고 하면은, 그런 국가의 폭탄을 터뜨릴 수는 없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동시에 진전을 이루는 국가들한테는 이 기한을 미뤄주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더욱 연장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냐? 아직 공식적으로 무언가가 입장을 내비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지금 관세에 대해서 조금 공격스러운 스탠스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자동차는 현재 품목별 관세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 부품들에 대한 관세 항목을 더욱 늘려야 될 것 같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는 의약품 관세는 아직 발표가 안 되었는데, 이 의약품 관세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트럼프가 다음 주쯤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언급을 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백악관에서 이런 유예스러운 긍정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제 알잖아요. 공식적으로 무언가가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크게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내용도 무조건 상승장에 대한 큰 트리거가 된다기보다는 계속 왔다 갔다 혼조세를 보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내용은, 트럼프가 중국과의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고 밝히긴 밝혔어요. 근데 그게 어떤 합의고 어떤 서명인지까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중국과 함께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할 거라면은, 일전에 제네바에서 진행했던 무역 합의에 대해서 최종 서명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은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100% 확신을 가질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 건 나온 거지만, 이게 무조건 엄청난 호재다라고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또 언급을 하면서 다음 주에 좀 혼조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는 게 더욱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시장이 좀 빠지면서 주도 테마들에서도 차익 물량이 많이 쏟아졌어요. 특히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주가 빠졌다고 호들갑 떠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 오른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게 지금 호들갑을 칠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올랐는데.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는 조정 구간은 반드시 와야 했고, 저는 그 구간을 기다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분명하게 진입할 타점을 잡기가 좋아진다고, 쉬워진다고. 그래서 일단 단기 조정을 대비할 건 대비하면서 VIP 포트에서 현금화를 할 것들은 현금화를 하고, 이미 우리가 들어간 종목들은 비중을 늘릴 시점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뭐 저희 포트에 지금 문제가 전혀 있진 않죠. 여전히 저희 종목들은 꽤나 괜찮은 수익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가지고 사실 쉽게 밀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저는 저희가 준비가 되었고 단단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조정이 며칠 더 지속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조정의 깊이가 아니에요. 더 빠졌어야 됐어요. 뭐 여튼 그래서 이제 비중을 키울 종목들은 상황을 맞춰가면서 볼륨을 좀 키워보고, 우리 6월달에 매도할 거 매도하면서 현금화도 꽤나 많이 되었잖아요. 이제 다시 그 현금 씁시다. 담을 준비합시다. 계획한 대로 매매해야죠. VIP 형분들 시장 좀 빠진다고 해서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수익 중이고 7월 초부터 해가지고 6월 달에 확보된 현금 분명하게 의미 있게 사용할 겁니다. 굉장히 무섭게 오르던 시장이 어제 나름대로 강한 조정을 좀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는 여전히 주식으로 돈 벌 시점이 맞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관점은 뭐다? 원웨이로 오르는 시장은 없다. 일자로 쭉 가는 시장은 절대 없고 반드시 조정은 온다. 건강한 조정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정분을 우리가 어제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올해 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고 그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좋은 거죠. 단언컨대 지금의 우리 국내 증시, 대한민국 증시는 올해만큼은 계속해서 대세 상승을 보일 거라는 의견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세 상승장이라는 건요, 쉽게 한 달 만에 끝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많을 것 같아요. 조정이 오면은 이제 사겠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만약에 실제로 조정이 오고 조정이 꽤나 거칠게 온다고 하면은 또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조정 구간은 좀 쉽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파르게 오른 만큼 그에 대한 차익 물량이 좀 쏟아졌을 뿐 사실상 악재는 없다. 수급적인 이슈로 조정을 받은 거지.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간단 명료하고 명확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권가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 수익률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기 위해서 분명한 차익 물량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성과를 확정짓고 인생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섹터나 종목들을 정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조정이 며칠 더 이어질지, 뭐 기관들이 7월부터 다시금 국내 증시에 매수세를 뿜을지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신정부의 강력한 이 정책 모멘텀이 이제 발현되고 있는 현재 분위기, 그리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주가가 흔들리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한 기회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체 거래소 때문에 차트를 보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체 거래소 수급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거래소에 속아 넘어간다, 이거를 조금 빼려고 한다고 하면은, 대체 거래소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캔들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분봉을 보면 좋아요. 그 분봉들의 거래 대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그 일본 캔들에서 이 부분이 신뢰가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키움 기준 6600번을 사용하면은 통합 차트가 아니라 KRX만 포함되어 있는 차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6월 27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7월달 장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분명한 매수세가 들어온 다음에 한 차례 차익 물량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이후 흐름이 어떻게 보일지 여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관련된 이슈도 많죠.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도 있고, 미국에서 이제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통과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부채한도 폐지에 대한 내용도
위주로 담겨 있다 보니까 미국이 디폴트와 관련된 노이즈가 어떻게 좀 와리가리들 탈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국내 증시는 분명한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기가 거쳐진 후에 다음 상승장이 나올 건데, 이때 국내 증시의 분위기가 저는 바뀔 수 있는 모멘텀들이, 그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7월 장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7월 장세를 지금 준비하는 게, 7월 초부터는 우리가 매집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코스피는 0.17, 코스닥은 0.15, 16 양대 증시 하락 중. 자, 클로봇 21,000원 드리겠습니다. 클로봇 21,000원. 자, 클로봇 한번 어떤 관점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로봇 관련주예요. 이름에도 로봇이 들어가 있듯이 로봇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근래 흐름들을 보면은 저는 이번 상승 파동에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낙폭을 보이고 기간 조정을 보이고 관련돼 가지고 계속 이쪽 구간에서 박스를 쳤었는데, 이번에 그 박스를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를 하면서 그 윗구간에서 물량을 다시 한번 조금 헤집으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이 계속해서 여기서 큰 거래 대금, 얼마야? 높은 거래 대금 4,600억을 모이면서 윗구를 한번 훑어주고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상단 부근을 지켜주려고 하고,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고 있던 모습들, 그리고 오늘도 박스의 상단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매도 물량을 좀 걷어내는 모습도 보였지만,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나왔지만 다시금 위로서 방향을 잡아주려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보니까, 그리고 거래 대금이 다시금 유입되는 게 보였다 보니까 저는 로봇 테마 중에 클로봇이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오늘 차분하게 한번 봐봅시다. 클로봇 정리 한번 드릴게요. 일단 개장 직후에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들어갔고, 그 수급이 좀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21,000원 부근 들어가가지고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데, 2만원 아래로는 호가가 되게 10원 단위로 가가지고 사실 전 낙폭은 되게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장중 추세들을 조금 더 보다가 종가 기준으로 4%가 넘어가면 어차피 큰 차이가 안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4%가 넘어가면 손절이 맞고, 그게 아니면은 2.5% 이상에서 수익권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호수 진짜 인그루 드랩 같은 거 매도 갈겼으면 다 먹었겠네. 거기서 몇 퍼 오르면 매도 갈길 거면서 못 말리는 빵식이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그래요,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우리 인그루 드랩 가지고 그럼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 인그루 드랩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 자, 인그루 드랩이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4월 30일날 스윙 중장기 종목으로 들어간 게 인그루 드랩이거든요 4월 30일이면 이날이에요, 이날. 그리고 예상보다 빨리 올라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절반 수익 실현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절반은 목표가까지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때도 우리가 팔았어야 됐고, 이때 다시 올라왔을 때 이때도 팔았어야 됐고, 더 떨어지니까 이때도 팔았어야 됐고, 다시 올라오니까 이때도 팔았어야 됐고, 다시 떨어지니까 이때도 팔았어야 돼. 지금 우리는 그럼 이걸 다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는 캔들 하나 두 개를 지금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이클을 가지고 이 파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흐름을 보고 있는 건데, 왜 그거를 그렇게 일희일비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뭐 단타를 치는 종목도 아니고, 우리가 손실을 짧게 가져가고 수익을 길게 가져갈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진짜 돈을 벌죠, 안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을 계속 고점에서 너무 기술적인 흐름만 보고 지금이 고점이다, 완벽하게 지금 매도해야 돼, 이렇게만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낭패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씩 먹는 종목들이 다 나름대로의 풍파를 겪어서, 10% 이상 먹는 것들은 다 풍파를 겪어서 그렇게 크게 먹는 종목들인데, 매매를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4월 말에 들어서 11개 수익 났다고요? 아, 다행이네. 하반기엔 더 많이 내봅시다. 4월 말에 들어왔으면 2달 동안 11개, 하반기에는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 몇 배는 더 벌어봅시다. 하반기 자신 있어. 증시가 빠지는데 기뻐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보유 종목들도 같이 빠져서 그렇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저희의 결이랑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애초에 6월 달에 들어갔던 매집 종목들이 이번 상승 장세에서 팔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한 차례 조정을 겪고 증시의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부각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손실권 접어들고 빠져들면 더 사야 될 종목들이에요. 애초에 전략을 그렇게 짜놨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6%, 7% 수익권이고, 그래서 증시가 빠진다고 전혀 걱정할 게 없다. 게다가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이거 지금 증시 빠지는 거 대비해서 개별 종목 들어간 거잖아요. 나름 해칭 수단으로. 그리고 실제로 오늘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증시가 빠져도 우리 포트에는 안 좋은 숫자가 찍히지는 않을 거다. 나름대로 6월달 준비는 잘 끝내놨고, 조정이 나와도 우린 분명하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7월달 더 크게 먹기 위한 현금을 쓸 거다.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잘 해봅시다. 다음 주면 7월인데 잘 해봅시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제 종목 좀 정리하고 꼭 가입할게요. 그래요, 다음에 비공개 방송에서
방송에서 뵙시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